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공인회계사로서 그리고 두 딸의 엄마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그 충격적인 사건 말이에요. 그날은 12월 23일 우리 회계법인의 연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성대한 행사였죠. 저는 올해 파트너 승진 후보에 올라 있어서 특히나 신경이 쓰이는 자리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수진아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죠. 민호는 제 옆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또 회사 행사야? 이런 거 왜 자꾸 참석해야 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파트너 되면 더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요즘 프리랜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늘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화려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들, 그리고 동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수진 씨,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이 더욱 기대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지만 일단 파티를 즐기기로 했어요. 김 파트너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수진 씨 남편분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셨는데 민호는 시큰둥하게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했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축배를 들어주며 올해의 MVP는 역시 수진 매니저야라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혼자서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여보, 술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마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표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올해의 우수 직원들을 호명하기 시작하셨는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올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수진 매니저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온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15년 만에 받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이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소감을 말하는 동안 저는 민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소감을 마저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술잔만 비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들 우리 마누라 칭찬하는데 웃기지 않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보, 앉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여자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난리야? 집에서는 애들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여보, 제발 그만해요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의 직장에서 잘난 척해요. 집에 들어가면 밥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애들 숙제 봐주는 것도 다 내가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집 생활비의 70%가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동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파트너님께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호 씨,
일단 앉으시죠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민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죠.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동료들 앞에서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호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고 살림도 엉망으로 하면서 회사에서만 능력 있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나오면서 야 어디가?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 운전사 아저씨가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화장을 지우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아,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15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민호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구나.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호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수준까지 왔네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이제는 참지 않겠어. 회계사로서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분석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민호가 정말로 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명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계사의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모든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습관이 정말로 도움이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커피 좀 타줘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타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겠어. 15년간 당해온 게 충분해. 그날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연말 파티에서 그 끔찍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민호에게 사과를 하거나 달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15년간 회계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숫자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승부하겠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지난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꺼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서, 현금 영수증까지. 저는 평소에 가계부를 정말 세세하게 작성하는 편이었거든요. 회계사의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모든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우리 가정의 수입 구조였습니다. 제 연봉은 1억 2천만 원, 민호의 프리랜서 수입은 작년 기준 3천만 원 정도였어요.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 총 수입의 80%가 제가 벌어오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민호 돈으로 먹고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가관이었어요.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보는데 정말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 모 호텔 카페에서 15만 원씩 결제가 되고 있었어요. 목요일. 내가 야근하는 날이잖아.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민호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선물 구매 내역이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백화점에서 구매한 여성용품들이 총 500만 원어치였는데 제가 받은 선물은 생일 때 받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미라는 이름으로 된 케이크 주문 내역이 여러 번 보였어요. 제 생일도 아니고 아이들 생일도 아닌 날짜들이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분석해봤는데 특정 번호로의 통화 시간이 한 달에 총 120시간이 넘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전화를 한다고. 그런데 그 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9658이었는데 호텔 카페 영수증에도 같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회계사답게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사업자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욱 가관이었어요. 허위 사업비 처리로 개인 용도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탈세야. 저는 세무 업무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호텔 식사비를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하고 여성용품 구매를 사업 관련 선물비로 처리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총 1억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을 사업비로 둔갑시켜서 세금을 빼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우리 가정 생활비였어요. 민호는 매월 200만 원만 생활비로 넣어주면서 내가 벌어온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왔는데 실제로는 그 돈마저 허위 사업비로 세금 혜택을 받은 돈이었던 거예요. 결국 세금으로 돌아갈 돈을 미리 빼돌려서 생활비랍시고 준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월별 지출 패턴,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탈세 증거까지. 마치 회사에서 부정회계를 적발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3일간의 분석 작업 끝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민호의 노트북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민호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숫자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정말 뻔한 남자야.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보관함에는 유미야라고 시작하는 메일들이 수십 통 들어 있었어요. 오늘 수진이 야근한다니까 우리 시간 될 것 같아. 다음 주 목요일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같은 내용들이었죠. 읽으면서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유미라는 여자에 대한 정보였어요. 나이가 저보다 8살 어린 29살이고 민호 회사 후배였어요. 부장님 정말 능력 있으세요. 부장님 같은 분이 왜 저를 좋아해 주세요? 그 같은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호가 그 여자에게는 능력 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민호가 유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 마누라는 돈만 벌어올 줄 알지 여자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어. 너처럼 순수하고 예쁜 여자가 훨씬 좋아.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다니. 저는 모든 메일과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민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는 더욱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수진이랑 싸웠어. 정말 집에 있기 싫어. 너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같은 메시지들 말이에요. 심지어 저와 아이들 욕까지 하면서 유미에게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3일간의 조사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5년간 쏘가 살았다는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겠어. 모든 증거들을 USB에 저장하고 프린트해서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그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대응할 준비가 된 전문직 여성의 눈빛이었거든요. 민호야,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줄 차례야. 마침 그때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뭐해? 그렇게 늦게까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안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죠.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5년간 뭔가 불안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민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혼자서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민호가 커피 좀 타줘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 사기꾼아, 내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무슨 면목으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혜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오랜만에 점심 먹을래?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 같으면 바쁘다고 미뤘을 텐데 그날은 정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응, 좋아. 강남역에서 만날래? 약속을 잡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혜리는 대학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친구였어요. 법학과를 졸업한 후 로펌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특히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혼이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었어요. 혹시 혜린이한테 조언을 구해볼까? 생각이 들었죠.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정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진실을 말할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막상 혜린을 만나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요즘 다이어트 해? 혜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응.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혜린은 변호사답게 예리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문제 있어? 저는 혜린이 주문한 파스타를 젓가락질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혜린아,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혜린은 포크를 든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민호가 그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해? 혜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서 혜린에게 건네줬어요. 이거 한번 봐줄래? 내가 3일간 조사한 결과야. 혜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USB를 받았어요. 너답네. 역시 회계사다워.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혜린의 노트북으로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함께 봤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표정이었던 혜린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수진아, 이거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혜린이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탈세고 경제적 학대야. 경제적 학대? 저는 그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혜린이 설명해줬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준다면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벌고 있잖아.
이건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 패턴이야. 해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세금 포탈 부분은 정말 심각해. 3년간 1억 원이면 고발 사안이야. 세무서에 신고하면 민호는 큰일 날 거야.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폭탄을 발견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 이혼 생각 있어? 혜린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막상 누군가 입에 담아서 말하니까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애들도 있고.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아이들 핑계 대지 마. 아이들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특히 딸들이잖아.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는 걸 보면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혜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너 정말 15년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 거야? 연말 파티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혜린은 제가 연말 파티에서 겪은 일까지 알고 있었어요. 회계법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다들 민호가 미쳤다고 말하더라.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저만 혼자 참고 있었던 거예요. 혜린아, 근데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복잡하고. 혜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이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어. 민호가 불륜을 저질렀고 탈세까지 했어. 재산 분할에서 너한테 유리하게 판결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혜린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아, 혹시 민호가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내가 찾은 허위 사업비 처리 말고도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 회계사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조사해봐.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재산 숨기기? 응. 이혼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 혜린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민호가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채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수진아, 이런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해. 특히 현장 증거나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고. 혜리는 변호사답게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현장 증거. 저는 그런 걸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어요. 민호가 유미랑 만나는 걸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거 말이야.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혜리는 계속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수진아, 이혼 절차도 미리 알아둬. 조정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각오 단단히 해야 해.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혜린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민호가 만만한 상대는 아닐 텐데. 혜린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 선임비도 친구 가격으로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15년간 혼자 견뎌온 일들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혜린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친구 사이에. 그리고 수진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민호 같은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혜린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15년간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았어. 결심했어. 이혼할게. 혜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수진아, 너는 충분히 혼자 살 능력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커리어도 탄탄하고 오히려 민호가 없으면 더 편할 거야. 카페를 나서면서 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 몇 개월간은 정말 힘들 거야. 하지만 그 시간만 견디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나도 이혼 소송 많이 담당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진작에 할 걸 그랬다고 말하더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혜린과의 대화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오늘 늦었네.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만났어요.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죠.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혜린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확실한 계획이 생겼으니까 민호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죠.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민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는 분인데 그날은 그냥 불쑥 나타나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할까? 민호는 마침 회사 회식이라며 나가고 없었고 아이들은 학원에 간 시간이었어요. 저희 둘만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민호가 요즘 이상하지?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뭔가 눈치채신 건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일단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보시더니 더욱 확신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민호가 바람 피우고 있지?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니. 어머님, 어떡해. 내가 바보가 아니야. 요즘 민호 행동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너희 집에 왔다가 서랍에서 이상한 영수증들을 봤어. 호텔 카페에서 여자 이름으로 결제한 것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눈치채신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 민호가 잠깐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계속 사과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두고도 바람을 피우다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셨거든요. 며느리보다는 아들 편을 드시는 편이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민호한테 잘못 가르쳤어. 남자가 밖에서 벌어오면 집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키웠나 봐.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사실 민호가 대학생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거짓말을 잘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민호의 과거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저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대학생 때는 여자친구를 2명씩 사귀면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 그때도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의 바람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진아, 너희 결혼할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 민호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 당시에도 그런 의심이 있으셨다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더욱 비뚤어진 것 같아. 특히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이 커졌나 봐. 저는 그제야 민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해야 해. 이런 남자랑 평생 살 수는 없어. 시어머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수진아,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너한테는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찌질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혜린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 되어주시다니. 어머님,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증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수진아, 너 증거 있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머님이 어떻게? 내가 봤는데 너도 뭔가 조사하고 있더라. 며칠 전에 서재에서 민호 서류들 뒤지고 있는 거 봤어. 저는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잘했어. 회계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증거는 얼마나 모았어? 저는 그제야 제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호텔 영수증, 허위 사업비 처리, 탈세까지. 시어머니는 들으시면서 점점 더 화를 내셨어요. 이 녀석이 세금까지 안 내고 있었어? 이건 정말 큰일이네. 시어머니께서도 세금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법정에서 민호의 잘못을 증언해줄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럼 거짓말 왜 해? 내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 많아. 시어머니께서는 민호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생 때 여자친구들한테 거짓말하던 것, 결혼 초기에 내가 임신했을 때도 술집에 나가던 것,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일이지. 며느리가 이런 고생하는데 시어머니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민호는 시어머니가 계신 걸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특히 저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긴장한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요, 엄마? 앉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민호야, 내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 바람 피우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민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 호텔 영수증까지 다 봤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발견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배려였죠.
민호는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회사 일로. 회사 일로 여자 이름으로 케이크를 주문해. 회사 일로 호텔에서 만나. 시어머니의 추궁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야, 넌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도 바람을 피우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엄마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엄마 소리를 해? 그날 밤 민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까지 들키고 나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나 봐요. 저는 처음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시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빨리 결정해. 이런 남자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어요. 혜린과 함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준비했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끝났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였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나서 저는 민호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애들을 엄마한테 보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예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는 당황하면서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미쳤어? 애들도 있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애들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유미 씨랑 바람 피우는 아빠가 필요할까요? 제가 유미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회계사를 15년 동안 한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민호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카페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통화 기록까지. 3년치 자료가 다 있어요. 민호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당신이 워낙 허술하게 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탈세 부분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탈세이라는 말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탈세? 3년간 1억 원 규모의 허위 사업비 처리요. 개인 용도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둔갑시켜서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세무 전문가답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민호는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진아, 잠깐. 우리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을 생각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몇 번이나 그런 말 들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정말이야. 유미랑은 정말로 끝낼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호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믿는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그제야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는 걸 보면서 자라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아세요? 저는 계속해서 민호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연말 파티에서 한 짓도 잊지 않았어요. 제 동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거 말이에요. 민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건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때문이라고요? 술을 마시면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민호의 변명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그리고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 수입의 80%가 제 돈이잖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숫자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예정이에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수진아, 이혼하면 너도 힘들 거야.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이며. 쉽지 않을걸?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요? 당신이 탈세로 숨긴 돈까지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제 편이세요.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민고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까지? 네, 어머님이 당신의 과거 행적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바보로 생각했겠지만 저는 15년간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해왔어요. 회계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저는 혜린과 함께 법원에 갔고 민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민호 측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륜 행위와 세금 포탈 혐의가 명확해 보입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3개월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정 과정에서 민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위자료를 줄여주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생활할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을 때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했어요. 전적으로 제가 맡겠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해주세요. 민고가 20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했지만 조정위원은 신청인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최종 조정 결과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70%,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모두 제 뜻대로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에게는 세무서 신고로 인한 추가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혜린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수진아, 정말 완벽한 승리야. 내가 담당한 이혼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는 처음이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이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탈세 부분을 찾아낸 게 결정적이었어. 민호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거야. 혜린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5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몰락하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민이와 서윤이가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5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회계사로서 숫자로 진실을 밝혀낸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정식으로 파트너 승진 소식이 발표됐어요. 축하합니다, 수진 파트너님.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연말 파티에서 그 끔찍한 모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당당한 파트너로 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수진 파트너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후배가 말해주는 것처럼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거든요. 이제 지민이와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어요. 엄마는 정말 멋있는 회계사예요.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숫자로 진실을 밝혀내고 당당하게 맞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